그러니까 관건이 안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사랑해도 이렇게 행동한다니까. 어렸을 때 연애에 대인 적이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인받으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확신을 받지 못하면 우울하고 슬퍼져요. 이제 더 이상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못 보겠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듣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뭔지 알겠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중간중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쩌다 한 번씩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건 그냥 애교의 범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속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게 느껴지면 막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그걸 넘어서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는 얘를 이렇게 좋아하고 확인을 몇 번 시켜줬는데도 계속 크고 작은 테스트가 있고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매력이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그건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아, 이 여잔 진짜 나를 못 믿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간다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좀 어렵지만 매력이 떨어지는 건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근데 신뢰가 떨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서 신뢰가 떨어지면 이거를 올리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속적으로 표현을 바라고 확인을 바라고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그걸 확인시켜 주려면 솔직히 말해서 즉각적인 반응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건성건성 만나다 헤어져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연애를 하는 남자들도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면 그 뒤엔 귀찮아하게 되는 건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의 남자친구분이 아직은 본인을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상대가 표현을 바랄 때 그냥 저냥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안 해주면서 귀찮아해요. 귀찮아할 수 있거든? 근데 안 해줘요. 귀찮아하면서도 안 해줘. 막 짜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짜증냈는데도 그 다음에도 안 해줘. 근데 내가 아직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으면 해주긴 해주는데 나도 좀 귀찮고 피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나를 못 믿는 것 같고. 하여 해주지만 힘들어해요.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안 해주면서 피곤해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딱 뭔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하면 안 돼 이제. 특히나 막 표현을 갈구하고 이러는 건 손만이 가고 피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루트라 해봤자 득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표현을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먼저 하세요. 요즘 들어 나오는 아웃풋이 약해졌다면 인풋을 넣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이 시기가 안 해준다. 그때는 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너무 정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장난식으로만 얘기해도 흘겨들을 수 있어요. 정색 장난 반반 세트로다가 먼저 내가 좋다고 표현하고 과거에 있었던 예시 하나를 끌고 와. 뭐야, 저번에 영종도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냐? 나만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예전에 모두의 지님 영상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뭔가 좀 인터뷰하는 식으로, 너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빡치려고 하는데 예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트 있게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뭘 계속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남자가 진짜 딥하게 이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마다 딥하다는 기준이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 진짜 딥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 희미하게나마 결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정도로 이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있을 때도요, 마냥 사랑꾼 모드만 나오지는 않아요. 진짜 사랑 외엔 그 무엇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뭐 재력이나 환경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묘하게 내 뜻대로만 가지 않는다? 옛날엔 내가 이거 하자 그럼 웬만하면 다 이렇게 했는데, 만난 지도 기간이 좀 됐고 은근한 미래 디자인도 하고 있을 딱 그 무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이런 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전에 없던 마찰이 조금씩 생길 때가 있어요. 조율하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도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구체적인 미래 계획까지 그려지지 않을 때는 그냥 맞춰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쩌면 이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나도 내 영토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여긴 내 거야.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평생 다 맞춰줄 거야? 아빠도 그렇게 못 맞춰줘요.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관계는 또 놓지 않죠. 그래서 좀 연애가 좀 지속된 이런 시기에 있을 때는 남자가 난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면 진짜 쿨하고 멋진 모습을 의도적으로라도 한두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돈독하게 가면서 미래에 대한 스케치도 금방금방 그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내 차례다고 갑자기 막 너무 무리하게 이상한 걸 요구한다. 뭔가 내가 계속 을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 그럴 때는 놔버리는 게 낫죠.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다소 서운해할 순 있어도 그걸 막 주도권을 몰수해 오려고 애쓰면서 을로 만든다면 결혼해도 피곤할 확률이 좀 높은 사람이죠. 싸울 순 있지.
근데 세상 어떤 남자가 내가 결혼할 만큼 사랑할 여자를 을로 만들어버리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이건 제가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사연에서도 뭐 전에 되었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지금의 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생겼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전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나쁜 놈이죠. 그쵸? 근데 왜 그 나쁜 전 사람한테 받았던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현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 사람이 내 현 사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위로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려고 나랑 연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서 나랑 연애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 이랬기 때문에 그게 항상 모든 행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랑 때문에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연애만 하면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의 나를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의 이 연애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더 과거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무언가 잘못 형성된 애착관계로부터 오는 결핍일 수도 있고, 예전에 상처받았던 시절에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진짜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고쳐버리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든지, 저 같은 유튜버 야매 전문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심리 전문가나 선생님,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매우 용기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항상 불안하진 않지만 막 시기에 따라 불안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의지하네?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래.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연애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 무슨 문제냐? 환경의 문제죠. 한숨 내려놓고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현재 연애 외에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지 보세요. 자세히 보다 보면 어딘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이 연애까지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게 단적인 예시로 저한테 연애 상담 메일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코로나 시국 때였어요. 갑자기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본의 아니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붕 뜬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크고 작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도 이렇게 연애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니 너무 섣불리 내 연애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섣불리 그 사람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진짜 막 큰일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어쨌든 지나가는 감정인데, 그 감정으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행복한다고 뭐 연애가 되나요? 서로가 해피해야지 더 재밌게 연애하는 거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